제94화 혈마 2차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94화 혈마 2차 바로. 현도 만천. 화르르르. 유성문의 외침이었고 신형에서 강력한 염화가 피어나 그 신형을 타오르게 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형이지 그의 신형, 그의 의복을 불태우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강단이 성문의 신형에서 불똥이 튀어나와 하늘로 오르다 사라진다. 이를 보고 있었던 8명의 무사는 무표정하였다. 이들은 마치 혼과 정신이 없는 모습으로 성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연원검진을 멈추게 된 것으로 조금은 당황하였나 그들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으니. 녀석들은 완전히 마문밀기에 숙주가 된 것 같군. 진주배교의 주술도 가미된 것 같고. 그렇다면 역시 마문밀기는 마교와 매우 연관이 있는 것 같구나. 진주배교라. 아마 혈마도 마교의 명문마가였지. 아수라철열가. 이 혈마 소강자의 가문이 진주배교를 무너뜨렸으니 아마도 진주배교의 비술이 혈마가로 흘러들었을지도. 이 마문밀기가 왜 아수라철열가와 깊은 연관이 있었을까? 그리고 내 손에서 사나운 마목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무튼 녀석들부터 해결하고 다시 조사해야겠다. 성문은 일렬로 나란히 서 있는 녀석들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성문의 신형은 더욱더 황금색 금광을 내며 불타고 있었는데 스스스스스스스. 성문이 우측 발을 천천히 쓸어서 자리를 옮기려 하니 8명의 골륜파 영복원 문화로 보이는 마물 무사들도 천천히 움직였다. 잠시 후 성문은 다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마물로 보이는 무사들도 우수의 등검을 뻗어낸 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는 마치 성문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성문이 멈추면 상대 무사들도 멈추는 것 같았다. 이런 영혼 없는 것들을 봤나. 속전속결이다. 성문은 좌수에 청로가 들려 있었고 이 청로는 비록 연검이었지만 성문이 불어넣은 대기로 일반 검과도 같이 몰고 든 모습으로 뻗어낸 일반 청강검과도 같은 모습이었으나 다만 청로에서 청색의 서기가 장렬하여 검을 더욱 단단한 모양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마치 푸른 바다를 담은 듯 매우 짙은 푸른 파도와 같이 물들어갔다. 여의 검도.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성문은 바로 밀문의 밀문 천하결을 운영하여 용어분신검을 전개했으며 사실 이 용어분신검은 골륜파의 류홍분신검과 밀문의 이 천하결을 섞어서 전개하는 것이었으니 허허, 모든 검도와 무도는 역시 일정 경지를 넘어서면 만류 귀종인 것을. 성문의 손에서 펼쳐진 검술은 신속하게 공기를 가르며 밀천참화세. 휙. 쳐. 파강. 휙휙휙휙. 사사사사사사사. 쉬익. 퉁퉁퉁퉁. 쿵쿵쿵쿵쿵. 푹. 골륜파 영복원의 무사들은 비록 이성이 없었지만 야수의 동물적 감각이 뛰어났다. 물론 이들은 마문밀기로 특화된 무사들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능력 그 이상으로 감각이 발달된 상태였지만 성문의 신형을 따라 성문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었다. 성문의 신형은 순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으니 이미 강호 무림에서 전설이 되어버린 이영환이의 경신법으로 8명의 무사 앞에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났고 허허, 그렇다면 현재 성문의 신형은 이영환이의 수준을 넘어선 팔영환이인가? 이 8명의 유성문은 하나같이 저수의 청로를 휘둘러 7명의 마무리된 골륜파 문화의 수급을 향해 휘둘렀으니 이에 첫 번째 무사는 자신의 검을 들어 성문의 청로를 막았지만 성문의 청로는 그의 검을 박살내며 그대로 진행하여 녀석의 수급을 잘라버렸다. 또한 나머지 6은 그냥 성문의 검에 목을 내미는 모습처럼 보였고 물론 목을 내미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아무 반항이나 반응 없이 그대로 수급이 잘려버렸다. 그리고 이들 7은 그냥 힘없이 바닥으로 자빠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술적인 검술이라니. 휘, 파, 스르르 쿵, 쿵. 8 무사 중에 마지막 하나. 성문은 녀석의 가랑이 사이에 검을 찔러 넣었으며 순간 그는 하늘 위로 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휘리리리 필리리리. 성문은 본인의 영검인 청루를 공간에 털어내고 허리에 감았다. 그의 병기는 신비롭게 허리에 유대처럼 착용되었으며 또한 마지막 무사는 정확하게 반이 갈라져 두 덩이가 되어 지면으로 쓰러져 버렸다. 녀석들, 적신으로 왔으니 삼도천을 건너 적신으로 가거라. 성문은 아무 감흥도 없이 냉정하게 이야기했으며 역시 강호는 무정이란 말인가. 성문은 바닥에 누워버린 8명의 골륜파 제자들을 쓸어보고 그는 속으로 허탈한 마음마저 들었다. 우리 도교가 추구하는 현도만천의 세상은 이 땅에서 힘든 것 같구나. 이제부터 혈마의 2차 바로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인가. 이렇게 마문밀기에 숙성된 마물들이 이 땅에 나와서 세상을 덮고 있으니 말이야. 결국 세상은 본격적으로 암천의 세상이군. 성문은 쓴 미소를 지은 후 영보관 영공관을 둘러보았다. 역시 이곳은 이미 버려진 곳이야. 하지만 8명이 이곳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었을까? 바로 종전 내가 들었던 저 화분이겠지. 그곳에 있었던 분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성문은 좌수를 들어서 본인의 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속히 영현 도인의 행적을 쫓아야 할 것 같다. 녀석은 어디에 있을까? 아무래도 이들은 영현 도인의 지도로 혈마 세상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전개하고 있을 것이다.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성문의 신형은 연공관에서 흐릿해졌고 결국 신비로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사라졌다. 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 성문은 이전에 이곳 영보관으로 들어왔던 처음 수풀에서 호련히 나타났으며 응? 녀석들이 사라졌군. 성문이 이곳 영보관 영봉관으로 가기 전에 영보관 3대 제자 2사람을 때려눕혔는데 그들이 누워있었던 장소의 2명의 3대 제자들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성문은 두 눈을 감았으며 번쩍. 성문은 두 눈을 번쩍하고 떴고 허허, 그나마 소수였던 이곳 영보관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사라졌구나. 어떻게 이 넓은 영보관을 영보관의 문화들이 버리고 행동할 수 있더란 말인가. 성문은 혼잣말하며 매우 난감한 표정이었다. 그는 지금 잠시 이곳 영보관의 인적을 가늠했으니 그는 잠잠히 사람 고유의 내기를 살폈으나 이곳 영보관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허허, 정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이 영보관을 이끄는 영예는 봉기했단 말인가. 성문의 두 눈에 황금색 광채가 스치듯 지났고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이 확실하군. 도대체 성문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사달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것인가.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 성문은 호련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남겨진 자리에 휘잉. 초여름 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으며 골륜파 3청이었다. 대부분 푸른색 계열의 도복을 입은 자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단 20명의 도인들이 검을 겨누고 있었으며 이들의 검 끝에는 붉은색 계열의 도복을 입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들은 대치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일방적인 무력인가. 붉은색 도복을 입은 자들은 자리에 누운 자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푸른색 도복을 입은 자들은 약 100여 명이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어느 하나 다친 것이 아니라 죄다 죽어버린 모습이었으니 우하하하. 우하하하하. 붉은색 도복을 입은 인물 중에 맨 선두에 있었던 인물이 앙청광소했다. 한동안 그의 웃음은 계속되었고 이를 듣고 있었던 붉은색 도복을 입은 자들은 아무 영향이 없었는지 요동하지 않았으나 푸른색 계열의 도복을 입었던 인물들은 기혈이 역류하여 귀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이 웃음에 내가 공부의 진력이 격하게 가미되었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골륜파의 도인들은
서 있기조차 힘들어했다. 무량 수불. 가을. 두 사람이 좌중으로 뛰어들었는데 한 사람은 도교, 도호를 묵직하게 외웠고 한 사람은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상대의 앙청광소를 멈추게 하였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속한 보법을 전개하여 붉은색 계열의 도복을 입었던 인물에게 날아갔다. 그리고 강력한 장력을 출수하여 웃고 있는 자의 가슴을 후리려 하였다. 팡쾅! 붉은색 도복을 입은 자는 장내에 뛰어들어 보법을 밟고 자신에게 날아왔던 인물에게로 본인도 날아서 출수하였으니 이들의 격돌로 두 사람의 손바닥에서 강력한 폭발음과 동시에 불꽃이 번쩍하며 주변을 물들였다. 푸른색 계열의 도복을 입었던 인물은 그가 장내로 돌입했을 때 처음 위치로 튕겨나왔고 붉은색 계열의 도복을 입었던 인물도 충격의 제비를 여러 차례 돌면서 뒤로 날아가 지면에 착지했다. 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울컥. 송악 관주님. 푸른색 계열의 도복을 입었던 인물은 바로 송악 관주였는데 함께 장내로 날아왔던 다른 인물은 바로 팔진 도관의 관주, 즉 선악 도인이었다. 그는 바로 현 곤륜파의 장문인이었으니 지금 송악 관주는 붉은색 도복을 입은 자와 쌍수를 부딪히고 상대의 강력한 내가 공부의 진력으로 튕겨나와 퇴보를 밟고 입에서 우려를 토해냈다. 허허, 이럴 수가. 송악 관주는 능히 화경 초입 생사경을 넘어 중입 귀일경을 바라보는 고수였으니 도대체 송악 관주와 격돌했던 붉은색 도복을 입은 인물은 누구란 말인가? 강호 무림의 어떤 고인이기에? 어허. 너는 우하하하하. 곤륜파 장문인은 송악 도관의 관주를 부축하고 붉은색 도복을 입은 자를 노려보며 매우 대경하였다. 그렇소. 나는 바로 영복원의 영연이오. 헉, 이런. 붉은색 도복을 입은 자들의 수장이 바로 영복원 일대 제자였던 영연 도인이란 말인가. 이번에 곤륜대회를 거쳐 우승한 태제자 후보에 들었던 그 곤륜파 허웅 도인의 죽음으로 영복원의 다음 대 관주로 거론되는 그 인물이란 말인가. 어떻게 내가 곤륜파의 삼청을 더럽히는 악의 무리 중에 수장이란 말이냐? 곤륜파 장문인은 주변에 쓰러져 있었던 팔진 도관의 문화들을 보며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후후후후. 이보시오. 선아. 나는 분명히 오늘 저녁 무렵 서신을 보내지 않았소. 그 서신을 읽어보시면 혈마종천께서 이곳 삼청을 청의 집으로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장 이곳을 비워주셔야겠소. 우리 영복관은 지부에 소속되어 혈마종천을 섬기기로 하였소. 허허, 이봐라. 영아, 너는 무엇을 잘못 먹은 것이냐? 아니면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 너와 영복관이 입고 있는 도복은 또 무엇란 말이냐? 흐흐흐흐. 어떠시오? 이 도복은 혈마종천께서 우리 영복관을 위해 특별히 하사하셔서 파사국 비단으로 만든 도복이외다. 흐흐흐흐. 이때 삼청을 비추는 불빛이 번쩍였으며 붉은색 도복을 입은 50여 명 무리의 도복에서 붉은색 핏빛이 반사되어 장렬하였다. 이들의 모습이 돌을 닦는 도인이라기보다 옥부의 아수라 졸개들처럼 보였으니 이를 보고 있었던 20여 명의 도인은 다소 섬뜩했다. 너는 불과 2달 전에는 초절정 중입의 풍화경의 경지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 송악관주와 결하고도 멀쩡할 수 있지? 그리고 팔진 도관의 제자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 대곤륜파의 기사멸조를 능멸하다니. 기사멸조. 흐흐흐흐. 왜 그러시오? 선악도인. 나는 영복관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혈마 소강자의 가문인 아수라 철혈가의 자손이오. 허! 아수라 철혈가. 바로 300년 전 혈마 소강자의 가문. 그렇다면 마교에서 쫓겨난 마교 명문가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 영복관의 문화가 마종의 자제란 말인지. 이럴 수가. 오, 원시천존이시여.
우리 곤륜파에 망조가 들었단 말인가? 선악도인은 매우 대경하였고 그는 황망한 마음에 긴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오, 조사시오.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사태로 보건대 현재 팔진의 문화로 이들을 막을 수 없다. 송악도관주는 나와 같은 경지에 이른 화경 고수가 아닌가? 지금 나 또한 영연과 대결하면 결과는 자명할 것이고 우리 팔진의 제자들은 이미 100여 명의 문화가 쓰러진 상태. 외곽 경비를 모두 모은다고 해도 채 70여 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보관의 무인들이 곤륜파 장문인 선악은 매우 당황했고 잠시 후 있을 결과를 예상하며 매우 탄식하고 절망했다. 장모님? 혹시 아직도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장모님은 포기하라. 지금 각 도관에 우리 문화들이 파견되어 굴복시키고 있으니 아마도 이곳 삼청을 도우려는 11도관은 없을 것이다. 이제 곤륜파는 사라지고 오직 영보문이라는 제2혈마님의 오른팔만 남게 될 것이다. 허허, 그렇다면 지금 다른 도관들도 삼청의 사정과 마찬가지란 말인가? 물론이지. 또한 다른 문파의 도움도 포기하는 것이 좋아. 지금 혈마 2차 발호로 강문파는 지금 곤륜과 사정이 같을 것이다. 이제 드디어 혈마 종천의 세상이며 2차 혈마 발호의 정점으로 들어갈 것이다. 과거 소강자님은 너무 관대하셨지. 그래서 천마 류지역과의 대결 후에 혈마 세상을 원하셨지만 혈마 2차 발호는 느슨하게 가지 않을 것이다. 신속하게 강원무림을 장악하기로 혈마종천께서 계획하시고 동시다발 시작하기로 했지. 오늘 300여 년 전 소강자님이 삼도천을 건너는 바로 이날의 말이야. 그리고 우리 곤륜은 나소상천인 영연이 나서기로 했지. 소상천, 이 영보관의 영연은 바로 혈마 소강자의 자손이란 말인가. 혈마의 자손 소강천, 그의 웃음은 선악도인의 가슴 외에 다른 팔진 도관 문화인 도인들의 가슴을 후벼 팠고 섬뜩한 마음의 피로감이 그들을 덮쳐가고 있었으며 그들이 들고 있는 검을 매우 무겁게 느끼도록 하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